7월 13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을 방문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서 손해율을 낮추는 데 활용하기 위한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게 청구 대행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의 설명을 들은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과 송명재 대외 협력이사가 함께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폐업하는 곳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소청과 의원은 총 2,181곳인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46곳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89곳에 달합니다. 500곳 이상 유지하던 서울 지역 소청과 의원 수도 올해는 486곳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청과 의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37.6%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의원급 진료비가 평균 4.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큰 하락폭입니다. 산부인과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이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병의원 수는 1년 새 2.3% 늘었지만 분만 병의원 숫자는 2018년과 비교해서 4.6% 감소한 54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병원마저 3곳이나 분만실을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한 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분만 건수는 30만 787건으로 2018년보다 8%나 줄었는데요. 자연분만이 13.7%, 제왕절개가 1.7% 각각 감소했습니다.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환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피부과 약물은 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해서 스스로 복용을 중단한 경우도 무려 26%에 달했습니다. 피부과학회 박천욱 회장은 과거에 피부과에서 한센병 치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퍼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피부과 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릇된 인식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처럼 장기 복용이 필수인 질병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약물 부작용 건수 총 4,301건 중에서 피부과 약물은 43건으로 1%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노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권위는 2014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요. 4년 뒤에 다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신체 억제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욕창과 같은 건강관리가 부실하고 입퇴소의 자기결정권 등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인권교육을 받은 의료인은 8.9%였는데요. 교사와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80%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았습니다. 인권위는 노인 환자를 장기간 치료하는 요양병원만큼은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